번째 세션이다 보니까 아주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차량 정비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오토피디아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1년이 된 신입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네, 발표 시간이 15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유튜브 궤도님처럼 인사할 시간도 없이 바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에어플로우 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해당 내용은 제가 저희 회사 블로그에 상세하게 공유한 상태인데요. 발표 때는 조금 더 상세한 배경과 비하인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먼저 왜 고도화했냐를 설명드리고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오토피디아에서는 여러 배치 작업에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늘어나고 또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에어플로우 대그도 같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면 불편한 부분이 계속 생겨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변화를 좀 이뤄왔었는데, 하지만 또 개발자가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파악해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했는데 꽤나 많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근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제와 연관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플로우 로컬 개발 환경을 구축하게 된 이유인데요. 바로 대그 테스트 시의 비효율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로컬 에어플로우 개발 환경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 저희 개발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발자가 이제 대그를 작성해서 GitHub 개발 환경 브랜치에다가 머지를 하고, 그다음에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를 운영 중인 에어플로우가 기싱크로 10초 뒤에 코드를 인식해서 서버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코드를 돌려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또 GitHub에다 머지해서 또 10초 기다렸다가 다시 테스트해보고, 그때 만약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 하면 그때서야 운영 환경에다가 반영하는 이런 개발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가 짠 코드가 한 번에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무한 루프가 형성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머지하고 이제 10초 기다렸다가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수정했다가 또 머지하고 실패하면 10초 기다렸다가 또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 도는 무한 루프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보신 나태지옥인데, 저희가 게으른 탓에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무한루프 나태지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병목 현상인데, 저희는 사실 대부 서버를 사실상 테스트 환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테스트 중에 누군가가 대부에 있던 자신의 대그를 프로드로 머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강제로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급한 작업이다 라고 하면은 내 대그가 같이 프로드에 휩쓸려 나가게 놔두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데,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었는데요. 바로 시크릿 관리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시크릿을 관리하는 가이드나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대그에서 시크릿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드의 시크릿 파일이나 값을 그대로 하드 코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GitHub의 보안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또 GitHub의 보안력 덕분에 아직까지는 보안 관련 사고는 없었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이죠. 뭐 이 밖에도 이제 시크릿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로컬 테스트 환경의 부재로 대그 테스트를 위한 무한 머지와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관리되지 않는 시크릿으로 인한 보안 문제예요.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답답함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소를 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급하다고 느낀 로컬 개발 환경부터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강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아주 패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조져지는 건 저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쿠버네티스였습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었고 때문에 이제 로컬에서 이와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대그가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 구성은 필수였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로컬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는지 많이 서치를 좀 해봤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소카의 에어플로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도 로컬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로컬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고 사용하되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가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아규먼트 값을 조정해서 개발 환경에 있는 개발 환경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우아한 방법인데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적합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로컬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로컬의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면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서버에 코드를 굳이 푸시를 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정말 많은 툴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카인드라는 친구를 선택을 했고요. 카인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인 도커의 약자이고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로컬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게 해주는 간편한 툴입니다. 미니쿠베나 K3s 같은 쟁쟁한 후보를 꺾고 이 카인드라는 친구가 선택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VM 기반의 클러스터 구축 툴보다 훨씬 가볍고 간단한 컨테이너 기반의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코드 기반의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로 노드의 설정이나 아니면 볼륨 마운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카인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축 과정인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로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합니다. 저는 노드 한 개로 최대한 가볍게 구성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를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자 필요한 폴더들을 볼륨 마운트 해주었다는 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볼륨 마운트를 해주었고요. 네, 다음은 구축한 로컬 클러스터에 헬름을 이용해서 에어플로우를 배포했습니다. 옆에 코드는 에어플로우 헬름 밸류인데요.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볼륨 마운트를 또 해주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총 두 번의 볼륨 마운트를 해주었는데 아까 첫 번째 볼륨 마운트는 로컬 PC와 클러스터 사이의 볼륨 마운트이고요. 지금 하는 볼륨 마운트는 로컬 클러스터와 그 안에 배포되는 에어플로우 파드 사이의 볼륨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두 번의 볼륨 마운트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로컬 PC에 있는 코드의 변경 사항이 에어플로우 파드에 즉각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코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배포가 다 끝나고 포트 포워딩을 해준 다음에 로컬 8080으로 접속을 해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웹 UI 접속이 가능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아까 살펴보셨던 무한 테스트 루프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볼륨 마운트를 통해서 로컬 코드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실패할 코드를 굳이 머지하지 않아도 돼서 이제 병목 현상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훨씬 빠른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테스트에 거의 1분 정도 걸리던 시간을 10초 정도로 거의 목표했던 시간보다 80% 훨씬 많은 80% 정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발 효율성을 위한 로컬 개발 환경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빠르게 다음은 어떻게 시크릿을 관리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죠. 저희는 별도로 시크릿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굉장히 보안에 치명적인 방법으로 시크릿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에어플로우 대그인데 대그에 이런 식으로 GCP, JS, 컴피그 이니 같은 이런 보안 관련된 파일을 그대로 하드 코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크릿 관리가 굉장히 엉망이었죠. 이에 대해서 저희도 오랫동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청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볼트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볼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시코프가 만든 많은 분들이 AWS 시크릿 매니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하시코프가 만든 AWS 시크릿 매니저의 오픈소스 버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팀에 케빈이라는 분이 계신데 케빈께서 모든 구축을 다 완료를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도입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어플로우에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배경들은 다 블로그에 공유가 돼 있어서 모두 생략을 하고 바로 어떤 식으로 시크릿을 가져왔는지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볼트 시크릿을 가져오기 위해서 파이썬의 볼트 라이브러리인 hback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hback을 이용해서 여기에 토큰을 넣어주면 원하는 폴더에 시크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시크릿은 원하는 태그에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태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보안을 위한 보안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바로 볼트에 접근하기 위한 토큰 관리였습니다. 결국 볼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토큰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 이 토큰 값을 직접 사용을 했는데 이게 토큰이 유출되면 시크릿이 모두 유출돼 버리는 것이라서 이는 보안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볼트의 mroll 인증 방식을 사용했는데 mroll은 어플리케이션별로 로그인 기능을 분리를 하고 토큰 대신에 시크릿 아이디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점이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폴더나 권한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플로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폴더나 리드 권한 같은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TTL이나 시크릿 사용 제한 횟수, 접근 가능한 IP 대역 같은 보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는 토큰으로 접근하였던 코드를 시크릿 아이디로 바꿔서 조금 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크릿 관련 적용들을 통해서 개선된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부분은 작고 귀엽지만 회사의 보안을 사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크릿이 중앙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직접 가져가면 돼서 요청에 대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숨차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개선책도 레거시가 되는 날이 올 거고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은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는 지금은 로컬에서도 충분히 잘 돌아가지만 만약에 너무 큰 리소스를 사용하는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소카가 했던 방식대로 서버의 리소스를 빌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또 나름의 방식대로 소카를 비슷하게 따라하든 아니면 저희의 또 나름의 방식대로 대책을 강구하든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테스트를 구축해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코드에 나와 있는 모든 시크릿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볼트를 도입하면 모든 하드 코딩의 시크릿이 타노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하드 코딩된 시크릿들이 너무 많았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바꾸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새로 생성하는 대그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대그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날 잡아서 조금씩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운영적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에어플로우 사용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아주 많은 스타일의 코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빨리 대그 생성 스크립트나 컨벤션 같은 것들을 확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군분투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위의 시도들을 통해서 조금은 에어플로우 사용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지만 아직까지는 개선해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어플로우뿐만 아니라 사내에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들도 조금씩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다짐과 함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QR을 이용하시면은 방금 이 내용에 대한 제 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회사의 다른 분들도 좋은 글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니까 다른 글들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